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에는 안보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은 HR 맥마스터라는 육군 중장입니다. 현역입니다. 현역이 어떻게 민간인 대통령의 보좌관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고집을 했습니다. 나는 현역으로서 복무하겠다. 그래서 인준 과정에서 상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분이 현역으로 남아있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올해 55세, 55살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갈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에 다 참전한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전사를 가르쳤습니다. 전사는 모든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 군사학교에서 항상 전사를 가르칩니다. 사례 연구죠, 사례 연구. 근데 이분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좀 으시시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말하기 힘든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것을 소개하면은 최고위 국방 담당자의 가장 정확한 상황 보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국가안보 포럼의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맥마스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 핵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크고 긴박한 위협이다. Greatest Immediate Threat라고 했습니다. 최상급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날마다 growing each day.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북한 핵 위기, 즉 북한이 장거리 핵 미사일에다가 상당히 폭발력이 강한 10킬로톤짜리가 아니라 한 160킬로톤짜리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의 한 10배쯤 되는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미국의 도시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국은 그것을 100%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으므로 미국이 위험에, 즉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최정상급에 있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으시시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맥마스터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완벽한 비핵화다. 어중간한 핵 동결 같은 것은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그리해 해서 중국에 대해서 평양에 대한 더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결단의 순간이 점점점 다가와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하나의 완충지대로 있는 게 좋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로서는 김정은 정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맥마스터는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중국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마스터 씨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디젤, 휘발유 이런 것은 거의 중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원유는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만 톤의 원유는 아마 북한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군대로 들어가서 탱크, 미사일, 비행기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맥마스터 씨는 이야기하기를 북한은 기름이 없으면 미사일을 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미사일을 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북한에 대한 기름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현 시점으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으로서도 만약 기름을 끊는 사태가 되면은 이제는 북한을 적대국으로 돌린다. 북한도 기름을 끄는 중국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겨냥하든지 해가지고 위협할지 모른다. 어디로 뛸지 모른다. 이런 아마 절박한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941년에 연합국이 주로 미국이 영국, 네덜란드 등등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기름 수출을 끊었습니다. 일본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무단 점거했다. 이렇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해군과 육군 사이에서 미군과 과연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그해 7월 달에 기름 공급이 중단되니까 해군까지도 강경론으로 돌아서 12월에 진주만 기습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70%의 기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고량이 1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전지대가 있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태평양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북한 또한 기름이 끊겨버리면은 항복이냐 전쟁이냐 의 코너에 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더구나 전사학자인 맥마스터 씨가 기름을 완전히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이제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가 소위 말하는 금지선을 넘었다. 또 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맥마스터 씨는 그러나 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 또는 전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아직도 취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100% 기름 끊는 것. 이건 중국이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아마 해상 봉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서해상, 동해상에 있는 북한의 항구를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맥마스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 특히 이 장거리포와 로켓포로서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 군사적 조치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반드시 이 말 속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르지만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군사적 조치는 취할 때는 취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쉽게 요약하면 이제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나오면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회담에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시계는 군사적 행동, 그게 전투가 될지 전쟁이 될지 모릅니다. 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 12시가 DH 아웃라면은 지금 한 11시 50분쯤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예컨대 10분 정도 남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작년 대선과 대선 이후에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공작을 한 거, 공작을 하는데 휘말렸다. 맥마스터 전임 안보보좌관 플린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련 대사를 만나서 밀담을 나눈 사실. 이게 지금 전 FBI 수장이 지휘하는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특검팀에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FBI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과 접촉한 사실을 거짓말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FBI 국장이던 콤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플린이라는 사람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수사를 안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고 이것을 거절하니까 해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사법방해가 아니냐. 즉 플린이라는 사람의 범법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다면 이건 탄핵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맹렬히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트럼프는 법인 세율을 35%에서 20%로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기들 지지 기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또 미국 지금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그 새누리당 안에 반란 부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공화당에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언론으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강경한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로 남아있지만 결정적인 장애물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만 보면은 북한의 그 핵미사일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여전히 선제 공격에 대북 선제 공격에는 반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세 가지를 안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시에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 핵 개발 안 한다. 뭐 안 하는 게 많습니다. 한 5가지 안 한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다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5가지를 이 순간에도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의 운명 지금 전운이 감도는데 전쟁을 향한 시계바늘이 지금도 돌아가는데 우리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재산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지지율이 70%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안보는 누군가는 알아서 해준다.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대로 시간과의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는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미국은 그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돌 코스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 코스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과 세계 전체의 충돌 코스다.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북한의 멸망은 그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 파편이 한국으로 날라와 가지고 이 수도권이 전화에 휩싸이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상황도 확률상 20 내지 25% 이상이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민족 공멸의 전쟁 가능성이 20 내지 25%다. 전 CIA 국장의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당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